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폐막식이 MDM그룹 문지연 회장을 비롯한 후원사 관계자들과 한국기원 관계자, 9개 팀 선수단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즌의 성과를 기념하며 화려하게 거행됐습니다. 9개 팀이 18라운드 더블리그의 정규리그와 상위 5개 팀이 펼친 포스트 시즌까지 4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친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는 이날 폐막식에서 MVP와 감독상 등의 개인 부문 시상과 포스트 시즌 진출팀에 대한 단체 부문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는 포스트 시즌 우승팀 충남 SG골프의 1주 전 최정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진짜 너무 기쁘고요. 네. 이 상은 저만 잘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고 좋은 팀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SG골프팀 이범 회장님이랑 팀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감독님, 코치분들, 선수들 사랑합니다. 최정 선수는 정규리그 14승 2패로 다승상까지 수상해 개인 부문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감독상은 올해 처음 지휘봉을 잡아 팀을 포스트 시즌 우승까지 이끈 충남 SG골프의 이용찬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단체 부문 시상식에선 우승팀 충남 SG골프와 준우승팀 여수 거북선, 3, 4, 5위를 차지한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울 바둑의 품격, 서울 부강약품이 각각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경기 호반건설이 3년 연속 베스트 유니폼상을 수상했고 서귀포 70리가 페어플레이상을, 인제 하늘내리니 팀메이트상을, 부안 곰소소금이 스포츠맨십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남 SG골프는 선수들의 댄스 퍼포먼스로 우승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출범 4년차 리그를 마친 한국여자 바둑리그는 한국여자 바둑이 세계 최강으로 자리 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올해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3회 국제바둑 춘향 선발대회가 지난 21일부터 4일간 전북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창설 3년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물론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 국가와 러시아, 독일 등의 유럽 국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바둑 동호인들까지 참여해 참가국이 15개국으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국내외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규모 면에서도 큰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치러지는 이 대회에 개인전 최강자 부문인 국제춘향부를 비롯해 각급 학생부별로 국제학생춘향을 가리는 토너먼트가 펼쳐졌고 남자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이몽룡부도 신설돼 시선을 끌었습니다. 2016년 시작된 국제바둑춘향 선발대회는 국내 첫 여성 아마추어 바둑대회이자 최고 상금액을 자랑하는 대회이기도 한데요. 춘향배는 남원 춘향이와 이 바둑과 함께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3회째 됐고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그 바둑 팬들이 이 남원에 오셔가지고 바둑과 이 관광과 같이 즐기시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남원 광안루에서 국제춘향부 결승전이 치러졌는데요. 김재나 선수와 류승희 선수의 대결에서 김재나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세 번째 바둑춘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단 기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기대를 안 하고 나와서 그런지 더 편하게 둘 수 있어서 좋은 성적 낸 것 같고요. 그냥 기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김재나 선수의 우승과 함께 한국의 멋과 전통까지 세계 바둑 동호인들에게 알리는 제3회 국제 바둑춘향 선발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의 연속으로 그 열기를 더해가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BJF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어제의 사령탑이 오늘은 적장입니다. 세 팀에서 새살림을 시작한 김영삼 감독. 통합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주인공들과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양팀 모두 퓨처스리거 한 명씩을 기용한 이날 대결에서 전반 속기 2경기는 BJF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주장 박영훈 선수는 상대 전적 4전 전패의 김명훈에게 287수 102집 반승을 거뒀고, 지난 라운드 승리의 주역 설현준 선수는 KB리그 데뷔전을 가진 퓨처스리거 송규상 선수에게 역시 2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장고판에서 신진서 주장이 승리하며 한 판을 따라붙은 후 후반 한승주 선수의 압도적 우세로 정관장 황진단에는 대역전의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조한선 선수 바둑이 이거는 역전이 된 것 같은데요. 잡히면은 배기 좋습니다. 집으로 이제 남길 수 있는 거군요. 네. 갑자기 좀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역시 상대 전적에서 오는 네. 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승주 선수가 너무 좀 승부를 서두른 것 같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상대의 전적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걸까요? BJF 팀 네. 대단하네요. 승리의 운도 좀 따르는 것 같고 선수들이 고루고루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한승 선수가 큰 판 이겼습니다. 네, 조한승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의 세계. 5라운드 첫 번째 경기, BJF가 정관장 황진단을 3대2로 꺾었습니다. 이 경기는 SK 앵크링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이지명과 오지명이 맥을 못 추는 가운데 4전 전패에 충격을 나는 SK 앵크링입니다. 정규리그의 4부 능선을 넘는 5라운드마저 패한다면 회복세를 기약하긴 어려운 상황. 뜻밖의 상위권을 기록 중인 한국물가정보 역시 지난주의 완패로 기세가 꺾일 수 있어 두 팀 모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승부입니다. 전반 속기 대국에서 승점을 한 점씩 나눠 가진 두 팀. 장고 대국의 승패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팀과 함께 4연패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는 이지명, 이동훈이 두터운 실리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허영호와 만나 승부를 펼쳤는데요. 중요한 판입니다. 이 판이 네. 사실 오늘 승부의 결정판이 될 수도 있는 한 판이거든요. 이동훈 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군요. 3번 출전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패를 당했는데요. 1승을 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SK 앵크린이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2대1. 자, 남은 속기대국 두 판이 중요해졌는데요. 여기에 삼진영, 홍성지 선수의 결승점에 힘입어 SK 앵크린은 천금 같은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의 핵심 전력의 젊은 피를 수혈해 강팀으로 분류됐던 SK 앵크린. 개막 한 달여 만에 첫 승을 어렵게 수확합니다. 5라운드 두 번째 경기, SK 앵크린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3경기는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시즌 시작 전 강팀으로 분류됐지만 2연패 후 2연승으로 간신히 체면을 살린 킥스가 강팀을 만나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8개 팀 중 무패 행진 중인 단 한 팀, 포스코 캠텍이 바로 그 맞상대인데요. 주장 최철한 선수가 자리를 비웠어도 여전히 꽉 차 보이는 포스코 캠텍의 오더. 이날 전반 속기판은 킥스의 원투 펀치에 맞서 포스코 캠텍의 1주전급 2, 3주전이 얼마만큼의 화력을 증명할지가 관건이었고, 결과는 킥스 원투 펀치의 충격적인 패배. 주장 김지석 선수가 단 131수 만에 패배를 선언해
변상일 선수는 상대 전적 3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나현 선수까지 윤중산 선수의 반집승을 거둬 이 팀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뽐냈는데요. 킥스의 저력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홍기표 선수와 백홍석 선수가 각각 시즌 첫 승을 기록하며 역전 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냈고, 포스코 캠텍은 2승 후 3패의 대역전패 위기에 놓였지만 어찌됐건 간에 백은 선수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끊어간다면 수상전이거든요. 근데 흑이 수가 훨씬 더 부족해 보입니다. 백은 여기를 있거나 여기를 있는 순간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뭐 강승민 선수 뭔가 다 잡은 강승민 선수의 대마 사냥에 있어서 윤찬희 선수가 타개를 잘 해냈습니다. 윤찬희 선수 정말 중요한 승리를 거둬주었고 네. 이로써 포스코 캠텍의 5연승이 달성되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승전국 맘마미아가 5번째 올립니다.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선수가 이 승리를 거둔 한 판이 되었고요. 네. 자, 이렇게 윤찬희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면서 포스코 캠텍이 3대2로 5라운드 3경기 가져갑니다. 4라운드 완봉승의 두 주인공이 만난 대결에서 포스코 캠텍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독보적인 최강팀의 명성 그대로 나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5라운드 세 번째 경기, 포스코 캠텍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4경기는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 천일염의 대결. 1승 3패로 나란히 최하위권에 랭크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주장의 맹활약에도 맥을 못 추는 화성시 코리오와 주장의 부진과 궤적을 함께하는 신한 천일염. 50대 50의 호각지세로 마지막 판에서 승부가 결정될 거라는 예측이었는데요. 전반 속기 대국부터 예측은 보란듯이 빗나갑니다. 올 시즌 전패의 두 선수가 마주 앉은 3국에서 유스왕 선수가 이지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비견될 만한 송재용과 이세돌의 대결에서 그건 그렇고 송지훈 선수 이 단수 진수는 배짱 또 대범함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지금 우세를 어느 정도를 잡았고 네. 그렇게 되면 좀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빨리 안전하게 이제 정리하는 정리해서 변화를 없애자. 근데 지금 이수는 본인을 믿지 않으면 둘 수가 없는 수입니다. 네. 이거는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송지훈 선수는 오늘 확실히 본인의 캐릭터, 본인의 반응의 바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네. 송지훈 선수 한 번도 위축된 모습 없이 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대국. 이세돌 선수는 이번 시즌 일단 출발이 좋지 않네요. 자, 이렇게 1부는 화성시 코리오가 2대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저번 라운드에 좀 역전패가 네. 좀 불현듯 좀 생각나가지고 좀 집중해서 좀 더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장고 대구까지 승리한 화성시 코리오는 일찌감치 팀 승리를 확정지었고, 신한 천일염은 완패를 막은 한상훈의 활약과 랭킹 1위에 대적한 안국현이 분전했지만 1, 2지명의 부진으로 또 한 번 대패를 당했습니다. 랭킹 1위를 보유하고도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 화성시 코리오. 달라진 후반을 기대해도 될까요? 5라운드 마지막 경기. 화성시 코리오가 신한 천일염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열기를 더해가는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월 첫째 주에 돌아올 6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둑계 핫 이슈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주제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스카이잼 정현주 기자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2015년 지상파 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린 천재 바둑소녀. 2018년 삼성화재배 꿈나무 선발전 우승과 할인배 아마여자 국수전 우승으로 눈부신 성장을 알린 바둑꿈나무 김은지. 박태희 김경은을 제치고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본선에 진출한 김은지 양의 사례를 비추어 바둑영재 발굴과 육성의 현황을 짚어봅니다. 포스트 최정,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얘기할 때 보니까 세계 여자 바둑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여류국수전 준비하면서 꼭 최정 선수랑 대구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올 초에 그 최정 선수랑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최정 선수한테 혹시 여자 바둑 꿈나무 뭐 이렇게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때 최정 선수가 김은지 학생이 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바둑을 이제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지금 여자 입단대회에서 입단 영순위로 꼽히고 있는 김은지 학생인데요. 여자 입단대회보다 영재 입단대회가 더 먼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영재 입단대회에서도 김은지 학생이 굉장히 유력한 입단 후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여자가 입단한 전례가 없죠. 근데 영재 입단대회에서 입단하는 첫 여자 학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 입단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입단을 이제 어린 나이에 하다 보면은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영재 입단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입단을 시키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 친구들을 잘 성장시킬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요즘 국가대표 감독인 목진석 감독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진석 감독이 취임한 다음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육성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국가대표팀에는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육성군이 있습니다. 그 육성군 또 내부에는 또 영재반이 있는데 이 육성군에는 그 국가대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둬서 육성군을 양성하고 있고 그 밑에 영재반은 영재 입단대회를 통과한 그 프로기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는 별도의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바둑 공부를 한창 할 어린 학생이 프로기사가 됐다고 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진석 감독이 그 육성반 그리고 이제 영재반을 두면서 현재 이제 그 영재 입단한 프로기사들의 케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김은지 학생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정말 타고난 천재, 타고난 영재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바둑에서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둑에서는 딱 보자마자 눈에 띄는 천재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건 사실 직관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수익기 능력 그리고 어떤 그 승리를 찾아가는 그런 감각 이런 거는 단기간의 공부로 사실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네. 근데 굉장히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타고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역시 천재는 존재하는구나. 바둑에는 천재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육성해내고 발굴해내냐도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조은현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의원이시죠. 네. 조은현 의원이 그 바둑진흥법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 한 거 내용을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바둑 영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해내기 위해서 바둑진흥법을 만들었다. 그거를 꼭 이렇게 추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둑 천재 무슨 뭐 영재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잘 발굴해낼 것인지 그런 게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은지 학생이 이제 앞으로 프로는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 김은지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김은지 학생의 경우에는 프로 입단이 굉장히 확실시되고 있는데 프로가 입단한 후에도 프로 입단하기 전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기를 좀 당부하고 싶고요. 그 입단한 다음에는 이제 프로의 세계에 왔을 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사라져가는 천재들 이런 그 문구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지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재, 무슨 천재과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영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이렇게 잘 커가지고
사라져가는 천재가 되지 않기를 꼭 바라고 있습니다. 네. 타이잼의 정현주 기자, 월간 바둑의 이영재 기자 모셔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